템퍼링 논란이 정말 심화되고 있는 피프티 사태입니다. 그리고 이 피프티 사태에 정말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천철살인적인 소신 발언과 많은 폭로들을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피프티 멤버들과 특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요, 황당무계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 대중들을 더욱더 깜짝 놀라게 만들어버릴 또 다른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템퍼링 사건에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 서막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빌보드 걸그룹 서바이벌 1등, 부모의 욕심, 치맛바람에 휘감긴 아이돌의 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기사 내용을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룹 피프티 멤버들과 소년 판타지 1위 유준허는 치맛바람에 휘감겨 아이돌의 꿈을 펼쳐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 K-POP 아이돌 시장에 씁쓸한 이슈가 연달아 터졌다. 지난 6월 불거진 그룹 피프티 분쟁 사태에 이어 8월 데뷔를 코앞에 둔 그룹 판타지 보이즈 멤버 유준헌의 이탈 사건까지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했다. 바로 부모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먼저 빌보드의 기적으로 불리우며 주목받던 피프티가 갑자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피프티의 경우 가처분 신청을 낸 뒤 활동을 멈췄다. 소속사와의 소송만 진행 중일 뿐이다. 그와 관련하여 지난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들은 직접 나서 제작진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소속사와의 갈등 이유를 주장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부모들이 멤버들에게 보낸 반찬 등이 전부 거실에 던져졌다. 멤버들은 소속사로부터 식사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 이런 이유들로 소속사와의 신뢰가 깨져 전속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디스패치의 확인에 따르면 부모들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달랐다. 어트랙트 측은 과거 자료를 공개했고 부모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비슷한 사례, 이 유준헌이라고 하는 이 멤버 역시 투표 1위를 차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익 분배 과정 중에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와 유준헌 어머니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이 또 공개가 돼서 일파만파 터져나갑니다. 가수가 6, 회사가 4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대부분 소속사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은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끔 요구하며 이거 아니면 계약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속사 입장에서는요, 이런 간섭이 좀 과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준헌이라는 멤버도 그렇고요. 피프티 멤버들도 그렇고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K-POP 시장의 병폐에서 자식을 지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일까? 자식의 사랑을 앞세운 극성 부모의 악의적인 침해일까? 어느 결이든 부모들의 과잉 보호가 자칫 아이들의 미래를 꺾은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피프티 멤버들의 사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내용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 역시 부모님들이 과도하게 개입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부모님들의 이름으로 60여 개의 상표권이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면서 출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많은 대중들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멤버들이 부모님들의 치맛바람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멤버들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멤버들은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피프티 멤버들 아시다시피 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어땠죠? 부모님들이 반찬통을 던졌네, 모욕적인 언사를 했네, 전부 다 거짓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만큼 이 멤버들의 부모님들은 소속사의 대표님인 전홍준 대표님을 악의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언론 플레이에 굉장히 집중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이 피프티 멤버들의 경우 사실 이 유준원이라고 하는 멤버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프티 멤버들의 경우 특히 상표권 출원이 강력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부모님들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많은 한간에서는 이 멤버들이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 멤버들 자체도 자신들의 큰 수익, 큰 성공을 위해서 이 전홍준 대표님을 내쳤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피프티 멤버 측의 변호사 대리인이 이러한 말을 했었죠. 충분한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할 것이다. 형사고발한 이유도 명확하게 그러한 선의 연장선이었다. 근데 지금껏 드러난 많은 폭로들과 증거 자료들을 보면 글쎄요, 이 멤버들 전홍준 대표님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조정, 신문 재개, 결론, 피프티의 가처분 3가지의 갈림길에 섰다라고 합니다. 자, 저렇게 부모님의 개입이 있었네, 없었네, 멤버들의 자의적인 선택이었네, 다양한 의견들이 솟구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가처분 결과가 이제 다음 주면 그 제대로 된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3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됐습니다. 걸그룹 피프티가 어트랙트와의 결별 의지를 더욱 확고히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가처분 신청 결과에 촉각이 더해지고 있다. 피프티 멤버들은 자신들의 법무 대리인인 발언을 통해서 어트랙트의 대표 전홍준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강남경찰서에 17일 날 제출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완전 틀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러한 대표의 행태에 대해 전속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신뢰가 없다. 그러면서 형사고발에 다다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고발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멤버 2명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을 통해 조사받게 될지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 멤버들 중에 또 2명은 미성년자이기는 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글쎄요. 더 어린 멤버들이건 더 나이가 많은 멤버들이건 아이돌들 사례에서 유례 없는 템퍼링이 지금 또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통수돌이라는 이미지가 씌일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들을 이 멤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원 변호사가 밝혔던 가처분 신문 제기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증이 더해져 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동원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생각하고 있다. 이번 전홍준 대표 고발과 관련하여 새롭게 인지한 내용들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새 신문기일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이미 요청을 한 상태다. 이동원 변호사는 아직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이렇게 지체될 일이 아니라 초조한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전홍준 대표님의 고발과 관련해 새롭게 인지한 내용을 의견서 제출할 거다. 새 신문기일도 열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에서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피프티 멤버들의 변호사 대리인인 이동훈 변호사는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도 하겠지만 기각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존속됐음에도 활동을 강제하지 못한다. 다만 활동 거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될 거고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거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도 독립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도 이러한 말이 있었죠. 멤버들은 다시 활동 복귀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다. 피프티 멤버들은 돌아온다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처분 결과가 설사 기각 처리가 되어 자신들이 패소할지언정 그것에 개의치 않고 우리들은 돌아온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번 재판부는요, 신문 재개 또는 조정 등으로 여러 가능성을 놓고서 양측과 의견서를 주고받으며 향후 진행에 대해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피프티가 이 전홍준 대표를 상대로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추가 내용을 새 신문기일을 통해 재판부에 밝힐 것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된다고 해요. 재판부가 신문 재개가 아니라 바로 최종 가처분 결과를 내릴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피프티 법률 대리인 입장에서는요, 이 전홍준 대표님을 형사고발한 내용에 대한 추가 내용을 새 신문기일을 신청한 상태에서 더 추가로 제출을 해야 지금 이 최종 가처분 결과에서 유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 새로운 신문 재개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초조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는요, 그냥 바로 가처분 결과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저들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활동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자필 입장문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속사와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강요돼 왔던 일들이 바로잡히기를 원하고 있다. 그 실현을 위해 진실에 입각한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여 계속 제출하겠다. 잘못된 의혹과 오해가 명확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지만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이 멤버들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가 통수돌이 맞느냐, 템퍼링이 맞느냐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이 사태에 대해 직접 나서기로 하였다. 자, 그런데 이 정부에서 나서기로 했다라고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어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런 단독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잘 보세요.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유인촌 문화특보 연예단체 3곳과 면담을 이미 끝마쳤다. 피프티 등 템퍼링 해법에 나서나. 자, 보니까요.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연예계의 템퍼링, 가수 빼가기와 관련하여 연예단체 3곳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후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 개입이 시작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본격적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발표한 바로 다음날 연예단체와 특별 면담을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요. 지난 22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관계자들을 모조리 만나서 연예계 템퍼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합니다. 이들 단체 중에 한 관계자는요, 유인촌 특보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으로 대중의 관심이 뜨거워진 걸그룹 피프티를 비롯하여 연예계 템퍼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며 연예단체 3곳을 이미 만났다. 유인촌 특보가 직접 의견을 내기보다는 연예단체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자료를 습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이 청취하는 입장을 이 유인촌 특별보좌관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피프티뿐만이 아니라 전 소속사 간부의 포원 등으로 법적 분쟁을 겪었던 오메가X의 템퍼링 의혹까지 제기되어 이들에 대한 의견까지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메가X가 피프티 사태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다뤄주세요 라고 저에게 역시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팩트가 더욱더 드러날 경우 아마 오메가X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함께 다루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요, 저와 같은 한낱 유튜버들이 아니라 이렇게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직접 연예단체들과
모조리 면담을 하고 오메가X 사태까지 집중 조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냐? 연예단체 세 곳은요, 이날 유인천 특보에게 전속 표준계약서 수정과 스포츠계와 같은 FA, 자유계약 제도 도입, 템퍼링 시도 시 제재 강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직접 제안했습니다. 특히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요,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정 이후 15년가량이 지나 시대 변화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러한 연예단체 세 곳의 요청에 이 유인천 특보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으며, 이르면 다시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8월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미팅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연예단체 관계자는요, 이번 만남은 피프티 위주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다. 비슷한 사례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오메가X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같이 면담하자. 특별 면담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피프티 멤버들과 이 멤버들의 부모님들, 지금쯤 굉장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그냥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특별보좌관이 직접 움직였고 이미 연예단체 세 곳과 다 면담을 끝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인촌 특별보좌관 역시 연예계에 오랜 시간 몸을 담았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 특히나 이번 면담 중에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야기, 템퍼링에 대한 제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말했는데 피프티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다. 템퍼링이건 아니건요, 이 피프티 멤버들이 가처분 인용 결과에 굉장히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템퍼링이건 아니건 재판부에선 기존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신뢰관계가 박살이 나면 인용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템퍼링에 대한 제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템퍼링에 대해 강력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 멤버들, 당사자와 부모님들, 덕이버스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경악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피프티 사태에 대해 이러한 기사가 꼬집혀져 있습니다. 과욕이 부른 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사의 제목에 큰 공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대에 한 번도 안 선 중소돌 제2의 BTS가 되는 건가? 모든 기적의 기대감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올 5월까지 피프티는 아이돌계의 신데렐라였다.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 이어 팝의 원조, 영국 음반계까지 찢어놨다. 얼굴 없는 중소돌 피프티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100일 전 미국 빌보드에 이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탑100에서 6주 연속 순위로 치솟기도 했다. K-팝 걸그룹 최초로 이 차트에서 탑10 안에도 안착을 하게 되었다. 5월 5일 공개된 최신 차트에서 큐피드는 전주보다 9계단 상승하여 9위에 오르기도 했다. 큐피드는 96위로 차트에 처음 진입한 뒤 61위, 34위, 26위, 18위, 9위까지 수직 상승하였다. 그 전까진 2020년 블랙핑크와 레이드 가가의 콜라보 샤워 캔디 17위 순위가 최고 순위였다라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한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중소돌의 기적이라는 정말 훈훈한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어그러진 건 멤버들의 소송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 오피셜 차트도 기성을 질렀습니다. 큐피드가 K-팝 걸그룹 첫 탑10 노래가 되면서 피프티가 영국 차트의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블랙핑크, 뉴진스, 트와이스 등 K-팝의 에이스 걸그룹들도 달성하지 못한 초유의 기록을 바로 이 피프티 멤버들이 세웠던 겁니다. 큐피드는요, 미국에 이어 팝의 원조, 영국에서도 K-팝이 먹힐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한 정말 역사적 쾌거였기 때문이죠. 당시 큐피드는 세계 양대 차트인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에서도 6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였다라고 말을 하죠. 피프티는 기적의 원히트 뒤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고 중소도래 소속사 대표 전홍준을 만난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자분이 만난 일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와 30년 지기로 부사장이던 최승호를 통해서 만났다. 첫 인상이 대중가요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맑고 밝은 착하게 살아온 범생과로 보였다. 그 바닥에서 30년 작업을 했다면 인상이 좀 그럴만도 한데 굉장히 의외였다. 첫 아이돌의 초대박에 무언의 박수를 보내며 축하를 해주기도 했다. 그 무렵 이 피프티의 쾌거를 상찬하는 칼럼도 하나 적기도 했다. 그러나 희소식이 들려오는 한편 삐걱거림도 동시에 시작이 되기도 했다. 잘 모르는 분야라 잘 정리되길 바라며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다 법적 쟁송으로 번져 장외에서도 와글와글거렸다. 그런데 소속사와 아이돌 간의 분쟁 때 의례껏 대중은 항상 아이돌의 편이었다. 그게 팬의 진심일 텐데 의외로 이번에는 소속사를 동정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전홍준이 피지컬 앨범 발매를 위하여 시계와 차까지 팔았다고 한 매체에서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이 자기의 심정을 털어놨기 때문이죠. 힘겨웠던 제작 과정을 진솔하게 밝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 뒤 확 기울어버린 여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7월 초 어트랙트가 워너뮤직 코리아와 통화한 녹취 파일까지 공개가 됐죠. 결정적 반전의 계기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윤전무란 사람이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요. 전홍준 대표님이 네네. 제가 안상희 대표한테는 전에 바이아웃을 하는 걸로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전홍준 대표님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다고요? 네. 바이아웃이라는 게 뭐예요? 아, 그 레이블을 뭐 어떤 걸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통 표현으로 하면 아이돌을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말씀드린 거다. 그랬더니 전홍준 대표님은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한 거죠. 이게 바로 5월 9일 녹취한 파일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속사 어트랙트는 토종 기획사였던 거죠. 원히트 원더가 되면서 많은 특히 더기버스 측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이 큐피드를 탐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바이아웃의 어떠한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났고 결국 지금 소송까지 가게 된 거죠. 만약 피프티 멤버들이 법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이긴다 한들 상처뿐인 영광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팬심이 떠나버린 그들에게는요. 미래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승소가 새로운 출발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흥흥이라고 표현한 이 전홍준 대표님은요. 단기적으로 많은 것을 잃은 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말을 해요. 광고 관련으로 구애하던 대기업들도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전홍준 대표님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승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 차와 시계까지 팔아 중소도를 키워보려고 했고 그게 대중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죠. 피프티는 얼굴이 없는 그룹이며 큐피드 노래 하나만으로 단시간에 붕 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토렌토 같은 곳에서는요. 이 큐피드 멤버들의 노래를 개사를 해서 그 지역의 해외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큐피드 노래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초대박을 터뜨렸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앞으로 정홍준 대표님은 새 꿈나무들을 키우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피프티 2기 멤버들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만 뭐 그게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 뭐 심지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태나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중들이 바라봤을 때 신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중들이 바라봤을 때 이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전홍준 대표님이 결국 최후의
승자다 아니다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더불어서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PPT 멤버들, 과연 이 싸늘한 대중들의 반응 속에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 개별 활동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국내 팬들은 그들을 아예 배신돌 취급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고 이제는 부모들의 과욕과 이 멤버들의 욕심이 겹친 참담한 결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이돌 그룹이 노력한 대우를 못 받는 예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피프티는 작년 11월에 데뷔한 신인들인데 데뷔한 지 1년도 안 된 그룹의 불만이 너무 지나쳤다라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멤버들은 부모들과 상의한 이후 법적 대응에 나섰다라는 거죠. 자, 이런 터무니없는 정산에 대한 이야기와 각종 멤버들의 주장이 하나하나 의혹들로 제기가 되면서 지금 사실상 이것을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 폐지 논란까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죽했으면요. 지금 트위터에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트위터에 들어가서 피프티라고 검색만 해봐도요. 지금 보면 최근에 전홍준 대표님이 사브리나 카펜터라고 하는 외국 가수와 협업을 해서 발매한 새로운 버전의 큐피드 있죠? 자, 새로운 버전의 이 큐피드. 이 노래 쭉 내려보면요.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보이십니까? 해외에서도요. 이 큐피드 멤버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일파만파 번져나가면서 해외에서 볼 때는요. 마치 이 멤버들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근거 자료가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내용들 위주로 번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보이십니까? 피프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을 형사고소 및 횡령 혐의로 공식 고발했다. 라는 이야기도 언론사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인 이 방향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방향성 자체가 해외에서는요, 큐피드를 부른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CEO, 전홍준 대표님의 이 배신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글쎄요, 이 의견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피프티 멤버들의 굉장한 동정 여론이 일었던 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을 피프티 멤버들이 고발했다라는 이야기도요. 영어로 번역이 돼서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았을 뿐 실제로는 다 영문 기사나 영문 내용으로 되어서 지금 트위터에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요. 보이십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은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탑3에 들어갈 만큼 엄청난 스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6억, 7억 명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이 스포티파이에 피프티 멤버들이 당당히 3위에 랭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얼마나 엄청난 대기록인지를 우리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해외 반응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이런 반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실제 해외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위에 외국인들이 적은 내용을 번역한 건데요. 지금 난장판을 보면 얘들이 히트곡도 많고 업계에서 오래 활동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은 멤버가 아니라 노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다.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 피프티 멤버들의 그룹명도 알고 큐피드라는 노래도 너무나 잘 아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떻냐?
실제로는 이 멤버들의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더 태반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랍죠? 이 피프티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가 굉장히 해외에서 얼굴을 많이 알렸다라고 예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멤버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노래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밑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브는 장원영과 안효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성을 안정적으로 다지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계속 노력했다.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다. 피프티는 잘 알려진 멤버도 없고 실제 앨범 판매량도 없는데 벌써 이렇게 지금쯤 컴백을 하고 여기저기가 홍보를 해야 할 텐데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쉽게 말해서 큐피드라는 노래 한 곡만이 대박이 났다고 해도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피프티 멤버가 어트랙트를 고소한 건 분명 시안, 그러니까 안성희 씨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워너뮤직의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욕심 많아 보이는 시안이라는 사람과 괜찮은 걸까? 본인과 회사의 이름으로 큐피드 저작권까지 받아놓은 사람인데 과연 아이들이 프로듀서와 함께 있기로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대해줄지 모르겠다. 현재 의심받고 있는 안성희 씨가 과연 이 피프티 멤버들을 잘 보듬고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미 해외에서도 의심스럽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있죠. 지금쯤 컴백해서 기세를 이어가야 하는데 이런 난리가 나네. 정말 슬픈 일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새 음악을 발표하고 하기까지는 영원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한 바이럴의 곡이 오래 지속되는 커리어를 보장하지 않는다. 노래 하나로 이 가수의 커리어를 오랫동안 보장하기라는 시간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이돌 업계에서도 트렌드와 바이럴 곡을 따라잡을 수 있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가장 최근 예로 ABDC라는 가수가 그래미 후보에 올랐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오프너가 됐다라고 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에서 첫 무대를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여전히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피프티 멤버들한테 회사를 옮길 의향이 있는 거라면 대체 어떤 계약을 맺었길래 어트랙트에서 떠나고 싶은 건지 도망치고 싶은 건지 궁금할 따름이다. 프로듀서 안성희 씨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답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프티와 자기네 회사로 업계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다. 바이럴 노래가 떴으니 바이럴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홍보라고 보시면 돼요. 듣는 사람들, 이 청취자들은 피프티한테 더 많은 걸 기대하고 있을 거다. 이제 프로듀서는 회사에게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지금 블랙핑크와 테디라고 하는 작곡가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룹에 대한 독점권까지 요청할 수 있다. 회사가 지금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당연히 가능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더 큰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희 프로듀서가 잘못한 거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 좋은 제안을 받고 욕심이 생겼다면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송뿐이다. 대신 피프티의 커리어는 영원히 빠이빠이 안녕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뜬 신인치고는 엄청 난리가 난 것 같다. 피프티가 잘 나갔던 시절이 참 좋았지. 자, 이런 반응들도 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을 비방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피프티 멤버들이 답답하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라는 반응도 심심치 않게 함께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